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봉한 영화들부터 예전 영화들까지 영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괴생명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게 더 기괴한 건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순서는 무작위로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에서 소위 신으로 분류되는 여러 캐릭터들입니다. 참고로 신이 말하는 대로는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세부적인 설정만 다를 뿐 신들이 내는 게임에 무조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위 신으로 불리는 캐릭터들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첫 게임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다루마, 한국어로는 달마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붉은 머리가 바로 다루마인데 일반적인 무궁화꽃이 피었다처럼 벽 쪽을 보고 있다가 다시 학생들이 걸어오는 쪽으로 돌아봤을 때 움직이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은 다루마가 뻔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면 머리가 터져서 사망한다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제한 시간이 지나도 게임을 끝내지 못하면 반 인원이 전원 사망이고, 최악인 건 어차피 한 학급당 다루마를 터치할 수 있는 건 한 명이고 그 한 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다루마 씨는 룰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기 때문에 게임이 종료될 때까지 누구도 한 명 이외에는 다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이 게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도 던지지 못하고 죽는 학생들의 모습을 그린 신이 말하는 대로, 직접 보시면 다루마 이외에도 이상하고도 무서운 신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일본 영화인 기생수의 기생수들입니다. 원작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데 반해 영화에서는 바다에 뿌려진 미지의 기생생물들이 육지로 올라오면서 시작되는데요. 대부분의 기생수들은 숙주의 귀를 통해서 뇌를 먹어치우는 것으로 기생을 시작합니다. 너무 징그러운 건 인간을 먹으려 하거나 전투 모드로 돌입할 때는 얼굴이 주축으로 징그럽게 나눠져서 온갖 가지각색의 징그러운 외형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단순히 징그럽고 입만 큰 게 아니라 공격할 때 사용하는 촉수들은 한 번 휘두르기만 해도 인체가 단번에 절단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골 때리는 부분은 인간의 뇌로 습득한 지능을 바탕으로 이 기생수들은 인간들과 섞여서 살아간다는 건데요. 매우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기생수들부터 임신을 한 뒤에 인간의 아이까지 낳은 기생수도 생겨나기 때문에 기생수도 기생수 나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특이한 애가 바로 기생수의 주인공 기생수인 오른손이인데요. 이는 주인공인 시니치의 귀를 통해서 몸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오른손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숙주들과는 다르게 시니치는 기생수가 더 이상 몸으로 파고들지 못하게 막았고, 결국 이 기생수는 오른손에만 머무른 상태로 자아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인간과 기생수의 끔찍한 혼종이 생긴 건데 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갑자기 몰려온 안개, 그리고 안개 속에서 불쑥 어떤 목적으로 나타난 건지 알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건데,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고 인간에게 달려든 괴물은 문어다리 같이 생겼지만 인체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피부를 터뜨릴 수 있는 괴물입니다. 뾰족한 이빨이 양쪽으로 정렬되어 있는 다리의 안쪽에는 입처럼 생긴 구조도 있으며 물건을 들어서 양쪽으로 찢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을 사냥하는 데에 최적화된 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얼굴 크기쯤 되는 곤충 괴물입니다. 얘는 달리 공격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데요. 초반에는 빛에 반응해서 인간이 있는 곳으로 몰리긴 하는데 정작 사람들의 몸에 붙어도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곤충들은 자신들을 주요한 먹이로 삼는 공룡같이 생긴 괴생명체에게 잡아먹히게 되는데, 이 공룡같이 생긴 애는 곤충들과 함께 인간도 잡아먹기는 합니다만 마트가 워낙 좁고 인간은 많은지라 제대로 날지 못하는 탓에 맞아 죽고 타 죽고 총 맞아 죽기까지 합니다. 다음은 아마 미스트에 나왔던 괴물들 중에서 가장 잔인하게 인간을 죽이는 거대 거미 집단인데요. 일반적인 거미들과 같이 사냥감을 마비시켜서 거미줄로 칭칭 감는 것은 똑같지만 인체 안에다가 알을 부화시켜서 아기 거미들이 인체를 안에서부터 파먹으면서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은 놈들부터 큰 놈들까지 그 숫자나 종류도 엄청나서 처음에는 맞서 싸우던 인간들도 결국 포기하고 거미들로부터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딱 한 번씩만 출연했던 두 괴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괴물은 약 8m 정도 되는 크기의 양팔의 집게를 갖고 있었는데요. 인간을 사냥하는 장면이라고는 그냥 집게로 낚아채서 끌고 가는 모습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영화 초반부에 안개 바깥을 조사하러 간 경찰관이 상반신이 찢겨진 채로 돌아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괴물이 양손의 집게로 경찰관을 뜯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이자 리스트 속 마지막 괴물이며 오늘 소개해드릴 모든 괴물들 중에서 가장 거대했던 보스몹입니다. 딱히 이 괴물이 뭘 닮았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다리 길이만 해도 50m는 넘어 보이며 몸의 전체 길이를 따지면 100m는 좁게 보이는 괴물입니다. 참고로 주인공은 밤새 괴물들과 싸우며 잘 견뎠던 나름 용감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00m짜리 괴물을 보자마자 바로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괴물이 전달하는 공포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더 시그널의 외계 기계 인간입니다. 다른 영화들과는 다르게 이 외계인은 인간을 공격한다거나 정복한다거나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을 자신들의 실험체로 사용하기 위해서 납치를 하는데요. 영화의 시작은 해커인 주인공이 또 다른 해커를 찾아내려는 사이버 전쟁물 같은 느낌이 가득합니다. 노매드라는 유명한 해커가 있다고 믿는 주인공과 주인공의 친구들은 에게 밀려오는 두려움과 함께 이들은 정신을 잃고 의문스러운 비밀 실험실에 속박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뜬 주인공은 자신의 신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하반신이 제거되고 기계가 되어 있는 자신의 다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인체 실험을 한 것도 모자라서 함께 납치된 친구들까지도 일부 기계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은 정부의 비밀시설로 죄송합니다. 광고가. 추정되는 이 장소를 탈출 시도하게 됩니다. 주인공의 분노와 의지, 거기에 자신에게 이식된 기계다리가 폭발적으로 반응해서 정부 시설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구가 아닌 광활한 우주 공간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자 주인공은 자신을 신문하던 의문의 남자가 인간의 얼굴 가죽만을 쓰고 있는 외계 생명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인간의 감정이 외계의 기술과 합쳐졌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실험하기 위해 인간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 영화지만 배경은 우주인 라이프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했었는데 일간에서는 베놈의 프리퀄이 아닌가 하는 소문이 돌았었는데요. 공식적으로 베놈의 프리퀄이 아니다로 결론이 지어졌지만 우주선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소수의 사람들과 미지의 괴물 간의 사투로 인기를 끈 영화입니다. 애초에 라이프의 괴물은 에일리언을 모티브로 할 만큼 살생 능력만큼은 최강인 생물인데요. 영화에서는 얘를 켈빈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최초로 발견된 곳은 화성이었고 생명의 신호가 없던 단세포였지만 생물학자인 쇼가 여러 가지 물질을 넣어줌으로써 결국 살아나게 됩니다. 문제는 켈빈은 신체의 모든 부분이 뇌인 동시에 근육이며 피부인 이미 고등 생물을 뛰어넘은 생물학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공격 본능에 학습 능력이 더해져서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연체동물보다 유연하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결국 우주선 속의 구성원들을 한 명씩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반투명의 피부를 갖고 있고 단세포에서 진화할수록 얼굴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선명해졌는데요. 몸의 구조가 되는 뼈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입을 통해서 사람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도 합니다. 거기다 당연히 몸으로 들어가면 장기를 다 먹어치우는데 어떤 생명체든 일단 먹기만 하면 켈빈이 더 커지는 것은 물론 지능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갖고 오기도 합니다. 에일리언의 고어물스럽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싫었다면 뭐든 깔끔하게 처리하는 켈빈이 나오는 라이프를 추천해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한창 곱등이 컨트롤러로 유명했던 연가시가 나오는 영화 연가시입니다. 일반적으로 곤충에만 기생하는 연가시를 조화제약이라는 회사의 사람들이 약을 팔아먹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직접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인간 살상이 가능한 상태로 변화시킨 변종 연가시인데요. 감염의 시작은 변종된 연가시가 기생해 있는 개를 하천에 빠뜨려서 죽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가시가 퍼져 있는 하천에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러 온 거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변종 연가시에 감염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씩 죽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죽는 방식이 연가시의 개체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이라는 건데요. 바로 갈증을 이용한 방법이었습니다. 곤충에 불과하지만 변종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 본능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고 지속적으로 사람이 갈증을 느끼게 해서 결국 물 주변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숙주가 물에 빠지거나 물을 맞고 있을 때 몸의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다시 퍼져나갑니다. 더 골 때리는 건 굳이 물에 빠지거나 하지 않더라도 변종 연가시가 숙주의 몸에서 충분히 성장을 하면 물이 있으나 없으나 숙주는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점점 더 악화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영화 속에서 등장했던 괴생명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기생수 그리고 미스트인데요. 두 영화는 단순 괴생명체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그 괴물들이 만들어 놓은 극한의 상황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메시지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